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8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양 매수가 들어왔으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선물을 무려 1조 원가량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무려 6만 8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 역시 이렇게 폭등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렇게 플러스 1%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지표 때문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되죠.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21만 8천 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0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왔죠. 자, 그리고 미국의 4월달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4%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으면은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인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과 반대로 가죠.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수가 내렸을 때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러분,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이 나왔어도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금융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어제 다우가 마이너스 0.75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0.4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시티은행,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0.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폭락이 나왔었죠. 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5월 18일 날은 이렇게 마이너스 5.10% 하락이 발생했으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70%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우리은행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650억을 횡령하였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서 비중이 상향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 블록딜까지 진행이 되었죠. 아니,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는 저런 악재를 미리 알고 있었겠죠. 자, 공매도 수량도 보시면 평소보다 이렇게 자릿수가 다른 공매도가 5월 18일 날 발생이 되었고 주가가 여러분 3일 만에 10% 이상이 내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금융지주 같은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이 나와봤자 1%에서 2%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10%가 빠지는 거는 거의 폭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3.36%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4만원을 터치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잭필드 3종 세트 가격과 똑같은 33,9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지금은 37,100원까지 찍었다가 이렇게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커플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지난번 저점인 8만원대가 붕괴되면은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번 저점을 깰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미국의 월마트를 비롯한 유통주가 연일 어닝 쇼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백화점 주식이죠. 체인콜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체인콜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7.30%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플러스 4.43%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체인콜스의 주가가 저렇게 하락하다가 상승이 났으니까 월마트도 반등이 나왔을까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또 마이너스 2.7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24%의 급락이 나왔던 타깃 또 어제 또 마이너스 5.06%나 급락이 나왔죠. 반면 월마트라던가 타깃과 다르게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9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폭락이 나온 한국의 유통주들은 미국의 주식을 따라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월마트처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까요? 네, 정말 너무하네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하락폭이 보시면은 몇 프로입니까? 예, 9%가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작 1%도 아닌 0.87%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이마트가 하락하면서 롯데쇼핑, 롯데마트 역시 이렇게 3.96%나 하락이 나왔었죠. 오늘은 상승이 나오긴커녕 여기 보시는 이 천주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밑으로 빼버리기만 하고 거래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전혀 위로 올라가질 못하더군요. 자, 보시면은 보합을 못 가게 보합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누가 위에서 던져버리고 다시 보합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 위에서 던져버리고 97,000원 보합만 넘어가려고 하면 아까 보신 이 통곡의 벽 천주가 막 가로막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면 수량이 별로 안 되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공매도가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어머, 공매도 수량이 고작 2만 주밖에 안 되는데요. 예, 이 녀석은 보통 10만원짜리 주식이고 주식 유통량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 대비로 따지면은 공매도가 많은 편이기도 하지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거래량이 7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만 주가 공매도야. 이게 여러분 너무한 게 뭐냐면은 97,000원에서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잖아요. 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식이 없는 걸 누군가 사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로 잡히지 않고 그냥 여기 위에 수량이 계속 쌓이기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롯데쇼핑이 50만원 가까이 하던 주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전 거의 포스코처럼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여러분 한국의 유통주들은 장기 투자하면 거의 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롯데쇼핑이 저렇게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마트가 주가가 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보시면은 33만 4천원까지 올랐지만 그 뒤로 33만 4천원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보시면 거의 10년 가까이 주가가 내리기만 합니다. 자 이마트가 여러분 용진이 형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신세계의 주가는 어떨까요? 예, 보시면 10년 넘게 계속 하락 중입니다. 0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계속 하락하다가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2018년도에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잠깐 요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전에 잠깐 코스피가 2600을 찍었는데 저렇게 주식에 버블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상승을 하거나 52주 신고가를 가기가 지금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죽는 주식이 유통주죠. 월마트도 그렇고 타깃도 그렇고 전 세계의 유통주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신세계의 10년 전 기사입니다. 10년 전에는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 오아시스 이런 새벽 배송 시스템도 없었고
과거에는 여러분 대형마트가 24시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격주로 쉬지도 않았어요. 물론 롯데쇼핑이라던가 이마트 이런 유통주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그런 이유보다 원래 중국에 진출했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유통주들은 진짜 개미 무덤이고 항상 주식이 52주 신저가에서 놀고 있으니까 주식이 너무 저평가다 생각하다가 때려 맞는 주식들이 유통주입니다.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30만원 근처까지 항상 꼬신 다음에 공매도 치고 다 빼버리던 게 롯데쇼핑입니다. 저도 이 시기에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느꼈는데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자꾸 환상해 보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통주가 안 오를 리가 없다. 이러한 생각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이 웃긴 게 뭐다? 아니 이렇게 월마트가 52주 신고가 찍으러 갈 때는 이마트는 반응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가가 횡보하거나 내리기만 하고 월마트가 실적 발표하고 미국의 유통주가 급락했다고 하니까 그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같이 이렇게 반영을 받아버려요. 자, 그리고 어제 롯데쇼핑이 내리면서 롯데마트 안에 있는 롯데하이마트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하이마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 가까이 하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전자제품 사러 갈 때 하이마트로 가요 하면서 하이마트에서 사나요? 요즘은 에어컨이라던가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을 살 때 일단 인터넷에서 가격을 검색해보고 일단 실물을 봐야 되니까 하이마트라던가 아니면은 삼성 디지털 플라자 뭐 이런 데로 가서 직접 본 다음에 인터넷으로 결제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믹서기를 사야 돼서 롯데 하이마트를 갔는데 이 직원분들이 정말 직업정신이 되게 투철하시더군요. 제가 입구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저를 전담마크하는 직원이 막 달려와가지고 지금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했는데 저 믹서기 좀 보려고요 하면은 그 믹서기 저쪽에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끌고 가가지고 믹서기 앞에서 이 믹서기의 효능과 가격이랑 뭐 이런 걸 계속 옆에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가격만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전담마크 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뒤에 다른 직원이 풀백으로 또 보조까지 해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쪽에서 또 직원이 와가지고 뭐 또 찾으시는 거 있냐고 제가 뭐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붙어버리더군요. 아니 저는 무슨 슬램덩크 농구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철저한 포지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전담마크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하이마트에서 믹서기를 사왔거든요. 이건 제가 뭐 생방송에서도 예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직원분들이 저렇게 직업정신이 투철한데 하이마트의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주식이 이렇게 화랑기였던 그런 시절인데 와 주식이 보니까 막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신이 주신 시그널인가? 하고 주식을 살 뻔했는데 그 당시가 5월 말이었는데 5월 말은 뭐 하는 날이다? 종소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이죠. 자, 제가 주식을 안 사서 그럴까요? 제가 주식을 사야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안 샀더니 이렇게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식이 계속 올라가더니 나중엔 주식이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코다리19 바이러스가 딱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실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야외 활동이 규제가 생기니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변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번 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에 폭염이 와가지고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런 뉴스 좀 뜨면 잠깐 반등 나오지 그 전까지는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우리 장이 시작하자마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니까 장 초반부터서 그냥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그냥 쓸어 담았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똑같이 또 이렇게 8천억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난번 8일 전 영상이었죠. 그때 기관의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다시 2600으로 올려놨고 그때도 여러분 매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자, 이 당시에는 8600억 원을 매수했는데 어제랑 똑같아요. 자, 어제 여러분 저렇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한 이유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소식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다음에 바로 지준율 인하가 결정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참 뜬금없는 타이밍에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가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스피 선물을 1조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제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6일 전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을 1조 원 이상 순매수했어요. 자, 그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그때도 5천억가량 코스피를 순매수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 원 이상을 매수했었죠.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저렇게 선물을 매수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날 반 이상 팔고 그 다음날은 사는 척 보여주고 또 팔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저렇게 2600을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2500대로 내려오게 되죠.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는 보시면은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매수했죠.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는 풋옵션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코스피 선물 200, 곧버스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인버스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이게 여러분 딱 눈에 보이는 게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81%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의 주축이 된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를 단타의 저항 금융투자가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해서 삼성전자를 조금만 올려도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베팅을 해서 지수를 올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방한을 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은 그걸 보고 흥분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서 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수하겠죠. 거기다가 오늘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새빨갛게 불타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못 참죠. 물론 주말에 또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 악재가 생길 경우에는 증시가 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홍콩 항생지수도 보시면은 금요일날 이렇게 플러스 2.96%나 상승이 나왔고, 일본의 니케이 역시 플러스 1.27% 상승,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이렇게 플러스 1.60% 상승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외국인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는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꼬시기 2마리 치킨처럼 이렇게 치킨 2마리 시켜놓고 꼬시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기관은 이렇게 뭐 8천억가량 샀다가 팔고 5천억가량 샀다가 팔고 계속 샀다 팔았다만 하니까 솔직히 좀 질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LG화학이 어제 무려 8.57%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틀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영상에서 LG화학 바닥을 다졌나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다. 그런데 저 기사는 장이 끝나고 나온 게 아니라 장중에 나온 기사고, 보시면은 외국인 창구 JP모건과 메릴린치, 모건스탠리가 집중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실제로는 그날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수를 안 했죠. 자, 어제도 보시면은 JP모건이 이렇게 8만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최소 8만 주 이상을 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어제 외국인 투자자는 LG화학을 14,000주만 매수를 했고, 오히려 LG화학을 매수한 주체는 단타의 저항 금융투자와 연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JP모건 창구가 떠 있다고 해서 외국인이 매수한 게 아니고, JP모건 창구로 기관, 연기금이라던가 혹은 금융투자가 위탁 신청을 해서 걔네들이 매수를 해서 나중에 장 끝나고 잡히면 연기금이라던가 혹은 금융투자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JP모건이 단타의 저항이어도 요 녀석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금융투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반대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이렇게 모건서울이 16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16만 주 매수가 나왔어도 모건서울이 장중에 또 8만 5천 주를 팔았기 때문에 요거하고 빼버리면 몇만 주가 되죠? 대략 8만 2천 주 정도가 순 매수로 잡혀야 되는데 실제로 잡힌 외국인의 매수세는 13만 주입니다. 이 13만 주는 어디서 또 나왔나? 바로 밑에 있는 창구인 신한투자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이 잡혔죠. 자,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의 CEO 정의선 회장과 만나고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도 설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대차가 어제 급등이 나올까 생각해서 현대차의 주가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상승이 안 나오더군요. 어제 현대차는 플러스 2.47%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 역시 고작 2.19%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공장에 방문을 하거나 혹은 정의선 회장을 만난다, 이런 소식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현대차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나타가 이제 드디어 단종이 됩니다.
소나타가 여러분 단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예, 판매량 부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산 자동차 판매량 1위는 과연 어떤 차일까요? 그랜저? 제네시스? 정답은 포터입니다. 2위는 기아차의 봉고인데 아마 이 두 차가 잘 팔리는 거는 지방선거 선거 유세 차량 때문에 잠깐 판매량이 올라간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소나타의 판매량 부진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사실 택시로 판매를 안 해서 판매량이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LF 소나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송강호 씨가 주연한 이 택시 운전사에 나온 이 차가 뭐죠? 예, 포드? 아니 이거는 원래 일본의 도요타 크라운을 직수입해서 만든 차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보시면은 여러분 1980년도에 쓰던 이 도요타 크라운 차량이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고 일본에 가보시면은 대부분의 택시가 이렇게 도요타 크라운입니다. 물론 프리우스라던가 최근에 벤으로 나온 택시도 있지만 도요타에서는 저렇게 택시 모델을 하나만 정해놓고 그것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타를 단종시키고 택시로 계속 밀고 이제는 SUV 차량 뭐 전기차인 아이오닉이라던가 혹은 기아의 EV6라던가 이런 차량을 계속 밀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변했네요. SUV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세단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해치백 모델이라던가 SUV 같은 경우에는 찬밥 신세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현대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이라던가 코나 EV 등 전부 다 전기차들이 지금 SUV 모델이라던가 이런 해치백 모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안 가는데 예전에 소개팅을 나가도 세단을 끌고 오지 않고 SUV를 끌고 오면 아빠 차를 끌고 온 게 아닌가 이러한 오해도 샀고 SUV 같은 경우엔 결혼한 다음에 쓰는 차라는 인식이 강했죠. 왜냐하면은 SUV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재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카시트라던가 유모차도 실기 편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세단을 쓰고 SUV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 사는 차로 많이 알려졌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살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서 SUV를 사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이 차로 나중에 애들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처음부터 SUV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SUV가 디젤이고 또 소음도 크고 예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소렌토가 판매량 4위를 차지할 정도로 SUV가 인기가 많아요. 요즘 나오는 소렌토라던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이라고 해도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예열도 시켜줄 필요 없이 바로 출발이 가능하더군요. 물론 저는 세단을 잘 샀습니다. 왜냐면은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10년 동안 솔로로 지낼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행히 세단을 사서 다행이지. SUV 사봤자 태울 사람도 없고 유모차도 없고 그래서 10년 전에 현대차 주식도 안 사길 잘했죠. 현대차의 주가는 10년 전에 27만원 근처였는데 10년 동안 상승이 나오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죠. 물론 작년에는 애플카라는 찌라시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신고가로 보냈지만 지금은 뭐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라던가 안 좋은 뉴스도 많고 생산량이 차질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대차는 다시 한번 여기 16만 2천원 지난번 저점을 깨로 내려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잠깐 나오는 호재 뉴스 바이든과 정의선이 만나서 현대차가 뭐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앞으로 미국에 진출을 더 확대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공매도가 많이 발생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대규모의 공매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항상 애플카 찌라시라던가 뭐 이런 찌라시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공매도가 증가했다는 사실. 아니 애플카도 그렇지만 한국은 정말 애플을 사랑하고 그거를 주식에서 참 잘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어제는 여러분 애플에서 VR도 아니라 AR 헤드셋을 출시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아주 허접하게 이렇게 예상도의 그림이 나와 있고 애플 이사회에서는 AR과 VR 헤드셋을 뭐 시연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가격이 대충 300만원 이상일 거라는 이런 추측성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이거 여러분 솔직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니 VR 기기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0만원 50만원대 해가지고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애플의 VR이라던가 AR 기기를 산다? 이거 몇 대나 팔릴까요? 아무튼 여러분 저렇게 애플 AR 찌라시 때문에 맥스북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30%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미쳐있을 때 이 녀석은 상장하자마자 3연상을 갑니다. 그리고 거의 5만원대에 근접하면서 48,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맥스트 같은 경우엔 예전에 가격이 저거보다 더 높았죠. 왜냐면은 맥스트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이 나가신 분도 많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되게 보내기 쉬운 주식입니다. 과거엔 상한가를 보내려면 거래량을 이만큼 터뜨려야 됐지만 지금은 거래량의 3분의 1 아니 5분의 1 정도 되는 거래량으로도 상한가를 보낼 수가 있죠. 맥스트가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엔게임이라던가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26%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번에 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이 많이 나왔던 룽트 코리아도 3.61%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위지윅 스튜디오라던가 신과 함께 관련주이면서 VR 관련주인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17.81%나 상승이 났지만 보시면 장막판 20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확 빼버렸어요. 이 애플 찌라시 갔다가는 뭐 맥스트가 3연상을 가거나 뭐 2연상을 가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살짝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튈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세요. 아니 여러분 저렇게 장 막판에 주가가 급등한 주식 말고 어제 여러분 한컴 MDS 봤어요? 야 이게 뭐야? 3시 3분에 갑자기 주가를 위로 빵 쏴놓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를 뺐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여러분 2달 전까지만 해도 한컴 MDS가 대기업의 인수를 당한다 뭐 요런 찌라시가 뜨면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컴 MDS 매각 기대감에 다른 싸이월드 관련주는 다 급락이 나왔는데 한컴 MDS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어제 한컴 MDS는 결국 매각이 되었는데 대기업 인수는커녕 한컴 그룹의 계열사인 플레이그램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급등하는 주식들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영풍제지도 얼마 전에 똑같이 무슨 매각 기대감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50% 이상 급등을 시켰는데 한컴 MDS하고 비슷하게 매각 기대감이라던가 무슨 흥행 기대감을 이렇게 해놓고 정작 인수 입찰전이 시작되면은 안 사잖아요. 쌍용차도 얼마 전에 뭐 쌍방울이라던가 KG그룹이 인수한다 하다가 지금 뭐 거의 KG그룹 쪽으로 갔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KG그룹이 이렇게 쌍용차에다가 5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자, 이 500억 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냥 돈을 빌려준 거고 그 5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KG ETS라던가 최근에 오른 KG그룹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펄프 대란의 영풍제지 흥행 돌풍 기대감? 아니 그런 흥행 돌풍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은 지금 인수 안 하죠.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안 살 건데 아니 지금은 여러분 주식 상장하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원스토어라던가 지금 대규모의 IPO 주식들도 상장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의 인수를 비싼 돈 주고 할 회사들은 거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 미국장이 상승할 경우에는 월요일날 기관은 또 주식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또 기관 투자자가 지난번처럼 코스피를 8천억 원 수은 매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8천억 원을 수은 매수하고 바로 던졌던 것처럼 오늘 나온 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중국 지준율 인하 이 뉴스로 잠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 또 주식을 팔 가능성이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인수 기대감 뉴스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풍제지, 한컴 MDS 전부 다 매각 기대감의 주가를 급등시켰던 주식이죠.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 혹은 중견기업이 인수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회사는 인수 대상자가 없어서 자회사가 인수를 하거나 혹은 인수 협상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쓸개님 후원 3,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